예,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네. 본 의원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네. 우리 처장님 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성분명 처방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안이라서 복지부가 협조 요청하는 경우 저희가 또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전과 똑같은 답변이시네요. 네. 예. 작년 우리나라의 의약품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가운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 수출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의약품 수출액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 의약품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수출 호황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완료한 나라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최대 15%의 관세일로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25%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쳤고요. 중요한 건 이들 국가는 복제의약품 관세를 전면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할 나라가 영국인데요. 의약품만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서 100%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고요. 일부 품목은 실제 수출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처장님, 우리의 의약품 관세 협상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이 관세 협상은 사실 통상의 문제라서 그 식약처가 특별히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준비를 좀 같이 협업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 미국은 우리에게 미국 내 생산 시설과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제약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 의약품 시장의 형편으로 봐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는 여러 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에 활성의약품 성분인 API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네. 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예, 네. 예. 그것은 그 26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인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상세하게 모든 품목의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의원실이 복지부하고 식약처에 한번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는데, 네. 의약품 목록이 미공개돼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품목을 정해놓고 비축 확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어떤 품목인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국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미국이 지난 8월 제네릭 복제약품 관세를 제외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일부 부담이 완화는 됐다고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수출 중심 기업에는 여전히 그것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장님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제네릭 중심과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쪽,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그 세계적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군데에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경쟁력을 갖추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 화장품 경우에 보면 지금 200국가 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유럽연합이나 일본은 복제약 생산 비용이 저렴한 인도나 중국과 연대하거나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충해서 벌써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제약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다는 그 상황인데, 지난 9일에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정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충 지원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충분하게 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식품의약품 안전 등 관련 수출 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수출 지원 관련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식약처의 지금 거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발표 이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사전에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세 협상을 모니터링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26개 품목 비축 현황, 이건 빨리 파악하는 작업부터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현황, 그에 따른 국내 현황도 깊이 있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부분은 미 상무부의 제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을 입증하고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를 통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같이 경주돼야 한다. 협상 시뮬레이션도 좀 돌려보시고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대비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시장이 또 걸려 있습니다. 식약처가 강 건너 불법 구경만 만일 하신다면 적극 나서서 긴밀히 협력하고 같이 이 분야를 해결해 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처장님, 의약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혹시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네, 지금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 식약처가 직접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기업이 또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지금 우리 제약 기업들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인프라의 개선이라든가 규제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더 그 기업들의 역량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노력을 통해서 네. 지금 관련 보초와 협의를 거쳐서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식약처가 그냥 앞서고 같이 나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네. 이 마약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오늘 주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불법 마약 판매, 조기 차단을 위해서 네. 저는 범부처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처장님, 여기 PPT 한번 봐주십시오.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주사기용 필로폰 1g씩 3회를 구입하면은 0.5g짜리 하나를 증정을 하겠다 하는 이 마약 거래 과정의 은어들입니다. 아, 예. 네. 이만큼 마약의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상책을 하나 잡으면 일망타진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텔레그램에 버젓이 고액 알바 고함 이렇게 써놓고 드라파 배달부를 모집을 하죠. 네. 이렇게 되면 판매자, 구매자, 배달부가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물건을 거래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저희가 하나 입수한 건데 이게 가짜 마약입니다. 이런 가짜. 가짜도 파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아. 가짜 거래도 이루어져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 뭐 피해를 네. 봤다고 할까 하여튼 네, 네.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수법은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좌표만 그냥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저희 의원실에 직접 제보를 받은 건데 실제로 그 대전에서 벌어진 던지기 수법인데 그 장소를 찾아가 보니까 보는 바와 같이 이 소화전이나 배점함에 그 물건을 갖다 놓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국제 유통망 문제입니다.
저희 의원실에 관련된 판결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등에서 밀반이 받아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국경연 자료에 따르면 회의 총책부터 판매책까지 다단계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요,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는 17개청 79명의 전담팀을 운영해서 가상자산 흐름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은 이드러그 시스템을 통해서 조기 차단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식약처는 지금 사이버 수사팀 13명, 그것도 2명 좀 늘었대요, 보니까. 네. 그 예산도 7억. 네. 이거 가지고 제대로 그 모니터링이 되겠습니까? 좀 아쉽게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의료용 마약입니다. 작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가 그러니까 2천만 명. 국민 10명 중에서 4명이 처방을 받는다는 건데, 특히 10대 이하 처방 환자 수가 2020년 5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10.6%나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처방량은 87kg이나 폭증을 했고요. 국내 마약 대처 상황을 좀 어떻게 그 처장님은 보고 있습니까? 이 의원님 다 말씀하셨으면 다 아니, 제가 하고 마지막에 하시겠어요? 네네. 예. 네, 마치시면. 관련 기관들 제가 볼 때는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마대비 뭐 있어서 협조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마수대나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식약처 이게 따로따로 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미국의 마약 단속국 같은 통합 대응기관이 절대 필요하다. 본의회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에도 마약청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분산된 역량들을 통합을 하고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포함해서 우리 처장님 좀 대책하시고 싶은 얘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그 마약이라는 게 의료용 마약부터 불법 마약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는 게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절실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약류 대책 협의회가 크게 이제 3가지 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수사 단속 쪽의 그 협의회 기능, 경찰, 검찰 또 단속하면서 식약처와 같이 협업하는 게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마약청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겠지만 식약처 같은 경우는 또 의료용 마약이라서 또 식약처만의 또 특수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의료용 마약과 불법 마약과 또 신종 마약 여러 가지의 연계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마약류 5개년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지만 지난번에 이제 마약류 5개년 계획도 수정도 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안을 해주셔서 마약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맞습니다. 네. 마약류 관련해서는 식약처 소관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99개가 식약처. 네,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식약처가 어떤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협력을 해야.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의료용 마약을 포함해서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처장님,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5년간 2배, 그리고 흡연자 3명 중 1명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알고 네. 계시죠? 네, 네. 예. 식약처가 2차례에 걸쳐서 유해 검사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결과들은 저희가 할 때마다 좀 해서 필요하실 때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실제로 11월 1일부터 시행이 간단하게 네. 뭐 결과는 뭐 약간 해로운 게 네, 나왔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 담배를 피우는 이 계층에서는 이 액상형 담배가 덜 해로운 담배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크거든요. 문제는 청소년들이
또 너무 쉽게 담배에 접할 수 있는 것이 또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담배 판매 중인 액상형 담배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뭐 레몬 향이 나고 커피 향이 나고 하는 이런 향이 지금 보면은 유해 표시도 전혀 없고 디자인도 이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기 좀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죠. 좀 갖다 좀 드려봐. 네. 가양 담배. 요거 예 가양 담배. 가양 담배. 요것은 네. 저 네. 요것은 예 포도 향이 나네. 이렇게 다양한 이런 향을 품고 있는데 네. 지금 흡연하는 청소년들의 84%가 이 가양형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향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미래에 노출되는 흡연 그 현황에서 더 유혹을 강하게 자극을 합니다. 평균으로 보면은 미디어 노출이 57% 정도 담배를 흡연하는 것이 나오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는 무려 94.4%가 흡연 장면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에서는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불법 제조하면 무기징역 또는 우리나라 돈으로 9억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판매 연령을 21세로 상향했고 전자담배 배송 시 성인 동석 의무화, 무허가 가양 전자담배 제조 판매 유통 전면 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제도를 우리도 조금 강하게 한번 시행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WTO에서도 담배 제품의 기호 증진을 목적으로 감미료나 향료 첨가를 금지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이나 미국처럼 우리도 강하게 조치를 취하고 비록 담배뿐만이 아니라 뭐 과장 광고라든지 과대 광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하고 조치를 함으로 그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유혹을 좀 끌어내는데 도움을 줘야지 우리가 너무 유하게 좀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다행하게도 그 합성 니코틴이 이제 담배의 범위에 지금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합성 니코틴이 들어있는 이 액상 담배도 이 규제의 틀에 올 것이고 식약처는 이제 담배 유해성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합성 니코틴에 들어있는 이 액상 담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의 그 유해 성분을 공개를 해서 경각심을 줄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가양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 가양을 못하게 하는 법이 지금 좀 그 대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양을 없애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식약처도 좀 더 협조해서 이 부분이 너무 청소년들한테 그 많이 사용되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담배 사업법 개정안이 네. 동시에 네, 네, 있는데 네, 그 이전이라도 네, 우리가 뭐 성분 공개법이라든지 네, 담배 유해성 관리법 등을 통해서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강하게 좀 선제적으로 좀 치고 들어가서 네, 좀 활동을 하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네.